오늘 제목은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은 몇 살 때부터 신세 한탄을 할까. 예전에 제가 유튜브 찍은 거에 보면은 그 학생들이 담배를 하고 흡연과 음주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 몸인데 내 몸을 망쳐도 왜 보육사님이 상관하세요? 제 인생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항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몇 살 때부터 신세 한탄을 할까? 아마도 빠르면 초등학교 3, 4학년, 늦으면 중학교 1학년에 신세 한탄을 할 것 같습니다. 신세 한탄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속으로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부모님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가? 라고 생각해서 뭔가 우울감에 이제 처해 있다든가 뭔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신세 한탄을 보육사들에게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친구들한테 화를 내면서 나 죽고 싶다, 나 가출하고 싶다, 학교 다니기 싫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세 한탄의 예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한다든지 했을 때 게임 그만해라, 그리고 좀 빨리 일어나라, 빨리 자라,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빠른 아이들은 3학년 때 그런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보육사들에게 내가 여기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요? 나도 부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가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처해 있는 후배들께 위로를 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세 한탄을 하면 보육사님들께서도 어떻게 그 아이에게 상담을 해 줘야 할까요? 이렇게 아무래도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겠죠. 아무리 부모님이 너를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그런 상황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으니 부모님을 이해하고 아무리 만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19은 보육사님들의 그러한 교과서적인 말들이 귀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렇게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금 구독자님 참 안쓰럽다, 참 얼마나 부모님을 그리우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신세 한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모님 같은 아이들이, 부모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필요 이제 하겠습니까? 보육사님들이 지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보육사님들도 부모님이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주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겠죠. 참, 오늘은 정말 몇 살 때부터 신세 한탄을 할까? 신세 한탄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이제 들겠죠.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 한편으로 되게 긍정적인 건 어떤 그 아이들 중에는 어떤 멘토 사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님 같은 멘토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엾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정말 그런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올바른 그런 보호 아동들의 교육, 양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제 인생입니다, 제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보호 아동들이 신세 한탄을 어떻게 몇 살부터 할까, 그리고 보육사님들은 어떻게 지도할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보육사님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모든 부모가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해서 너 뭐 언제든지 게임을 해, 언제든지 외출도 해, 부모님이 계시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참 올바른 부모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어른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올바른 어른들이 보호 아동들이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육 환경과, 또 그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그런 어떤 후원자님의 선물이 있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다 필요 없다,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이제 11월 12월에 성탄절에 많은 선물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보육원에서 감사 편지를 써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선물을 받아도 이게 다 필요 없다, 나는 부모가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깨어있는 보호아동도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호아동들이 신생한탄을 몇 살부터 할까?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보육원을 퇴소해서 아이들이 자립준비 청년들도 몇 %만큼 신생한탄을 할까? 다른 아이들은 대학교에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학도 가기도 하고, 그는 비교되는 초, 중, 고등학교에 학창시절에 겪었던 차별과 아니면 비교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보다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대학교에서 부모님 차를 몰고 오는,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술을 먹고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어떻게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까, 그런 아이들은 어떤 신생한탄을 할까라는 그런 또 궁금증도 듭니다. 오늘 어떤 영상의 어떤 주요 핵심은 신생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보호아동이지만 신생한탄을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부정적인 자신의 자아상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신생한탄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자신의 있는 위치를 바라보고 보육사님들께서 더 헌신적으로 상담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